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가족 리스크로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이 추가 보도돼 여전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지.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을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왜냐면 우리 같은 나나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 결혼이 원래 잘 안 돼.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된 거지. 누나 기저귀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그 사람이 누구죠?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한간에는 윤찍김, 윤석열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떠돕니다. 무속의 힘에 이끌려 선거 캠프를 좌지우지하던 최순실을 뛰어넘는 왕순실 시대가 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무속인에게 점을 몇 번 받냐라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적인 영역이죠. 다만 그 무속인이 캠프에서 일정과 메시지를 좌지우지한다.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봅니다. 정작 김건희 씨는 나는 무속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왕자 써준 것도 동네 할머니다. 그리고 뭐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내가 더 도사인데 무슨 무속인한테 물어보냐고. 선거는 능력과 도덕성 경쟁이 돼야지 후보 부인에 대해서 불법 녹취물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능력과 도덕성에서 딸리나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무속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등잔밑이 어두울 수 있으니 이재명 후보 측의 무속도 함께 들여다보시는 게 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성수 욕설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공정하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게 어떻겠냐. 배우자 리스크 문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게 김건희 리스크가 잘 말하면 김건희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녹취록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아주 민감한 문제를 거침없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고 거침없고 투박한 표현들이 기성세대에 볼 때는 저게 저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정통 언론이 볼 때는 저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영부인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20, 30대 젊은 층이나 SNS상에서 보면요. 야, 저거 시원하다, 재밌다. 완전히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20, 30대는 영향을 줘서 지지도를 오히려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7시간 녹취록이 오히려 더 플러스 효과가 더 나고 오히려 이제 공개적 활동하는데 계기를 좀 마련해 줬다고 보는 거죠. 이 녹취 내용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는 녹취 내용이 나오니까 윤 후보의 20, 30대 청년들의 그 지지율 상승에 그 플러스 요인을 작용한 면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결집 효과를 최순실보다도 더 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건데 그런 면이 작동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거꾸로 플러스 요인을 작용했다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두 개의 방파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의 방파제는 바로 안철수 후보여서 지지율이 빠질 때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이상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의 방파제의 역할은 바로 김건희 씨가 상대 후보로부터 혹은 그 캠프의 비난을 대거 다 받아내므로써 윤석열 후보 공격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양쪽 방파제 지금 쌓여서 전혀 공격받지 않고 혹은 지지율에 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죠. 김민정 교수 분석이 참 재미있는데요. 현상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격이 맞을까? 이런 회의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아유 뭐 무속 관계되는 얘기를 거침없이 해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좀 거친 표현이면 무당의 흐름에 놀아나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리스크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캠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캠프는 캠페인을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 얻을 수 있는 표를 상당히 얻었는데 이 박스를 깨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대장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야만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상대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굉장히 재밌고 다루기 좋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그거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캠프가 엉뚱한 데 힘을 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가 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때까지 누가 잘했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간의 우리 삶을 맡겨야 되는 사람인데 마치 과거를 보고 투표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듯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역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기는 뭐 부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은 말하자면 미숙함의 표본입니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숙한 사람이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국정도 그럼 미숙하게 다룰 겁니까? 그게 불안한 겁니다. 저는 진짜 불안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쉽게 판단하고 국민한테 그냥 맡기고 무속 쪽에 결정을 기울이고 이렇게 되면 국가는 어디로 갑니까? 의원님은 그럼 사모님한테 어떠십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사적인 문제 얘기는 묻지 마십시오. 사적인 문제 얘기는 묻지 마십시오. 아니 윤석열 후보가 똑같이 저는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예. 녹취록 논란 속에서도 김건희 씨의 공식 활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 포털에 프로필이 등록되고 선대본부 내에서도 배우자팀 구성 논의가 구체화되자 김건희 씨 등판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제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이름, 사진 뭐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빠르면 설 이후에는 좀 선거운동에 함께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로 논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언을 지금 이제 할 뿐이고, 그리고 또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국에는 이건 가족 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용적으로는 이미 등판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소재로 이야기가 많고 뉴스가 많으니까 굉장히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후보는 별 문제가 없고 후보 배우자만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 당은 후보 본인이 문제가 있다. 이 대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근데 후보 배우자 문제는 후보가 컨트롤 잘하면 됩니다. 후보 본인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답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등장 시기 언제가 될까요? 글쎄 설 때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은 그 초반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후보가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가족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등장하지 않더라도 논란이 됐고 또 아예 그렇다고 언론하고 다 끊고 혼자 칩거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얘기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녹취록 논란도 생겼는데 이 녹취록을 가지고 이 윤석열 후보 측이 타격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이거 굉장히 미숙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후보 배우자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캠프의 큰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거를 뭐 무사히 넘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대선 후보 부인이 언제 등장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스타성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본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뭐 오스트리아 외국 여자인데 푸른 눈에 푸여사가 누구냐 뭐 이렇게 논란이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언제 활동하냐? 저는 사실 이미 활동 시작했다고 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인데 온라인 활동은 이미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뭐 건희사랑 팬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사진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오프라인상의 본격적인 활동만 언제 하느냐 이제 이게 나와 있죠.